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새벽입니다. 준우식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겹쳤는데 지금 무사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날씨가 영하로 곤두박질 치는 등 날씨마저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기고만장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재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재명만큼 초조한 이도 드물 겁니다. 그는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시작할 대북 송금 사건과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외에도 당장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위증교사 항소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4번 아니면 5번 법원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사건,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이 변경되거나 무죄로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재명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12월 12일 정치 생명을 끝내는, 사실상 끝내는 감옥행 대부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역시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초조하겠죠. 잠이 안 올 겁니다. 이재명을 두고 사람들은 만독불치민이 하지만 그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그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가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사건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성품이 원인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치사에 이재명은 아주 특이한 캐릭터로 기록될 겁니다. 그는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이 자신에게 정치적 공격을 해오는 이들을 고소를 하곤 해서 고소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이 정치판에도 통한다고 보았을까요?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조상훈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옛날 같으면 특수부장이죠. 특수 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부장검사 전원이 27일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해서 공동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검사들이 요구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아간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 사실 이 입장문은 그 전날 26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문제 냈습니다. 그 차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자 뒤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이죠. 이 프로세스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검사들은 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 부장검사들이 말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 원칙에 지나지 않습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지금까지 검사가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 또 자기를 수사한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검찰 독재라며 탄핵을 한다거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다고 하여 그 처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한 걸까요? 나는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에 이 자신들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독재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제 부장검사들은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이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처리되는 검찰청으로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비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왜소가 결국은 국민의 불편을 조장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여긴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장검사들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 박성환 1차장, 그리고 공봉숙 2차장 검사, 그리고 이성식 3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공동명의로 말입니다.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검사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위헌적 탄핵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글에 전국의 검사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제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김성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검사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탄핵 제도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남용이다. 자, 이제 집권 여당의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이 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여러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을 넘어 아예 정치판을 흔들 판입니다. 이른바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렸거나 정치판이 뒷배 역할을 했던 이들이 도마 위에 올라 지금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공천에 개입했다 해서 아주 수령에 빠뜨린 것을 넘어서서 이 정치판 핵심 인물들이 명태균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 개입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개입 사건인데 수사의 내막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잡 사건입니다. 과연 검찰은 누구를 정조준할까요? 벌써 지난 9월 2달 넘게 이어지는 검찰 수사는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갔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사를 서울로 파견해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당 조직국과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당 기획조정국에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관련 당무감사 및 공천심사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김상국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는 당 규정상 계속 보관하지 않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없는 자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영선 공천을 포함한 지방선거 7개 지역 공천 자료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시기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그리고 공관이던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국회 경내에서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아온 관행에 따라 기획조정국 자료는 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 자료는 이미지줄 형태로 받았습니다. 명태균과 함께 구속된 김영선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 공천이 됐죠. 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 전인 10월 31일 공천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태균과 통화를 하면서 야, 내가 김영선을 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말을 한 음성 파일을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김영선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를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혜경의 입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김영선은 세비 절반을 주는 형식으로 명태균에게 꼬박꼬박 매달 돈을 보내서 7,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김영선 공천심사 자료를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대비 자료다 이러면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김영선 공천 당시 공관위원 등을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은 물론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그리고 당대표였던 이준석에 대한 조사에 차례차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도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된 대구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강원지사 그리고 경남지사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업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실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목적은 이 정치권의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협잡들을 수사하겠다.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명태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주로 용산을 향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쓴 이 철없는 오빠, 이 문자 메시지 다들 아시죠? 이 문자 메시지는 아직도 그 오빠가 줄어봤냐, 윤 대통령이냐 이러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녹음 파일에 있는 영선이 해줘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공천 개입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의견 제시일까요?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이 비슷한 일로 공천 개입을 했다 해서 별도로 기소를 했고 그 별도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2018년 2월 달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명태균의 녹음 파일이 연이어 공개되고 강혜경의 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의혹이 연루된 자가 보수 진영 지금 전체로 확산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달간 공개된 명태균 녹취 파일에는 보수 정치인 10여 명 이상의 실명이 올랐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들 대부분은 솔직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차기 대권 주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준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거론된 자가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지리산 칠곡사에 심야에 내려가서 천하람, 명태균, 김영선과 그 깊은 밤에 만나 공천을 협의했습니다. 당시 심야에 홍매화를 식수했다 하여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준석은 지금은 김종인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기의 정치적 사부인, 멘토인 김종인에게서 떨어져 나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로 활동한 기간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까닭에 이 명태균 게이트 시작부터 명태균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 그렇게 갈망한 국회의원에 비로소 당선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유세 현장에서 눈물까지 뿌리고 그 덕분으로 비로소 당선이 되는데 국회의원 첫 임기에서 이미 명태균 의혹이 연루돼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에 이준석이 명태균과 김영선 공천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특히 최근 이준석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자 각종 의혹에 적극 반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폭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등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의견을 개진한 정도로 읽혔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건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은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윤 대통령에게로 옮겨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검찰이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보다 먼저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에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안철수와 대구시장 홍준표까지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이 차기 보수 주자들을 초토화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무슨 이런 분들부터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세훈이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 이분은 제주도 별장에서 오세훈과 함께 모였다 이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죠. 그 김모가 보궐선거 전인 2021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에게 송금을 한 사실이 알려진 때문입니다. 당시 강혜경은 아마도 이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이 실질적 운영자인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련해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나 실시를 했습니다. 창원 지역에 있는 여론조사 연구소인데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어쨌든 오세훈은 2021년 3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꺾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강혜경은 그 미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오세훈 측근 김모 씨가 돈을 건넸으며 송금한 금액이 3천여만 원이 아니라 총 1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김모 씨 또한 자신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론조사 비용을 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모는 이러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도 이게 걸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진술대로라면 김종인 역시 명태균 게이트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김모는 다만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오세훈과는 무관하다. 나의 독단적 결정이다. 이렇게 해서 오세훈 연루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도 26일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김명선 소개로 명태균이 함께 와서 그 이후 한 번 더 만났다. 두 번째 만남에서 캠프 관계자와 크게 다투고 인연이 끝났다. 명태균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악담을 하는 것이다. 오세훈의 이 진술은 정말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세훈은 김모가 자신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면서 관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오세훈은 심지어 한 발 더 나가 자신에 대한 음해성, 추측성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초반 당원 명부 유출 건으로 이미 공개 설전을 벌였죠.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약 57만 명의 당원 명부가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로 유출이 됐다. 명태균은 홍준표 시장 측 인사로부터 연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 김영선이 국회의원 시절 때 이 보좌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경선 때는 홍준표를 도운 자였습니다. 이 홍준표는 즉각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는 어떤가요? 언론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을 만들었죠. 지난 9월 명태균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안철수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자, 이 말이 가시부로 뜨자 명태균은 즉각 발응했습니다. 나를 잊으셨나요? 이런 문구와 함께 둘이 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이 SNS에 공개를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냥 다른 옷을 입고 뭐 옆에서 찍었다면 우연히 사진을 찍혔다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있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저를 잊으셨나요? 사실 명태균은 지난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안철수 캠프 측 인사와 접촉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이런 관련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려진 대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 장제원이 거간꾼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명태균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 안철수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렇게 한 말도 사실 흰소리였던 셈입니다. 안철수는 당시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안철수가 이 명태균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은 또 있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또 강원지사 경선에서 컷오프됐다가 이 명태균이 살려줬다고 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이건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자신이 김진태를 살렸다. 이 김건희 여사에게 주무시지 말고 제발 좀 대통령에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신이 김진태를 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강혜경에게 했죠. 자, 거기에다 최근에는 명태균 측에 연락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내는 녹취를 공개하라고 회유를 한 의혹을 받는 윤한웅도 있습니다. 또 명태균이 컴퓨터 포렌식에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냈던 지상욱이 명태균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복구돼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는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로 치달아 이재명 다음의 플랜 B가 없는 탓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당의 운명이 걸렸다면 여유가 있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느닷없이 몰려온 명태균 게이트로 당의 뿌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지금 만천하에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권 여당 미래 권력의 천박함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명태균이 이 나라 보수정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판에 김종인이 또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인터넷판이 대스특필을 했죠. 유튜버에서 26일 한동훈을 극찬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종인이 말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연령이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동훈 당 대표밖에 없다. 그러면서 김종인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근에 겪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을 비호했습니다. 진행자가 한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만났느냐, 당원 게시판 논란이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좋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하자 김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동훈 대표밖에 없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 말은 길게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양극화 해소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자신만이 계속 주입을 한 것처럼 그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의 격차 확대를 고민하지 않는 보수 인사가 있던가요? 제 자신도 최근에 강연을 할 때마다 혹은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충고를 할 때마다 이 격차 해소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민생에 특히 저소득층의 격차 해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동훈도 완전히 끝났다. 김종인이 그에게 가담을 했으므로.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